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속보가 떴어요. 아이들이 9월 11일까지 전면 등교 중단이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사실 제가 전에 그 리부트 책을 쓸 때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한국이란 사회는 교육과 모든 우리 가정의 돈,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쓰는 어떤 시간들, 그러니까 가정에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이 사실은 자녀에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가 바뀌면 이게 고구마 줄기 따라오듯이 모든 것이 줄줄이 따라오면서 다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건 나의 의견입니다. 제 상상이고 내 의견이고 그래요. 근데 한번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크는 동안 한 20년 동안 우리는 아이들을 밀어주죠. 그동안 모든 부모의 자산은 자녀에게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왜 이렇게 돈 버는지 알아? 너희들 공부시키기 위해서야. 아이들을 공부를 못 시키면 부모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는 주거 지역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학군이 좋은 곳으로, 그 아파트 값이 아무리 비싸더라도 학원이 좋은 곳으로,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택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려는 이유를 또 찾아 들어가 보면요. 왜 공부를 잘해야 되고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될까요? 좋은 대학을 나와야만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또 결혼도 잘하고 뭐 이런 식의 공식을 우리는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갖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장 지금까지 한국 이 근대 역사상 가장 성공한다, 자녀를 잘 키웠다라고 이미 검증된 순서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택하진 않아요. 검증된 순서를 부모들은 무조건 따르려고 그러고 아이들은 그런데 어때요? 말 잘 듣는 애는 부모 검증된 순서를 따라가지만 생각이 다른 애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를 치받으면서 머리로 치받으면서 검증되지 않은 길로 가려고 그러면 야 너는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니 이러면서 우리는 아이들을 설득을 해왔죠. 자 여태까지 그랬단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지금 고3부터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검증 시스템이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사실 이 등교를 못하고 다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은 시험을 보고 그중에 1등에서 10등을 걸러내고 이 시스템이 되게 불안정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가야 될 곳의 환경을 한번 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 대학이라는 곳은 하나의 공급자죠. 사실 부모도 하나의 공급자라고 봅시다. 그러면 사회 말이에요. 기업 한번 봅시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어떤 기업들, 뭐 기업, 공기업 포함해서요. 자, 여기는 어떠냐 하면은 지금 여기가 변하면 공급자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아이디어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업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코로나 이후 6개월간 여러분 가정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두뇌끼리 모여서 잘 나가는 두뇌끼리 모여서 또 특별히 그 산업을 일으키고자 하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1,000명이 모여서 10,000명이 모여서 변화하는 속도를 가정은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전문가들 10,000명이 모여서 연구해서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세팅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6개월에서 1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가정은 어때요? 애들 교육을 무슨 수로 6개월, 1년에 바뀌어요. 지금까지 십몇 년을 따라왔는데 우리는 그냥 바뀌는 대로 따라가려고 또 학교가 바뀌는 대로 따라가려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겁니다. 지금 부모들 다 기다리고 있죠. 저도 막내가 고1입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기업의 환경을 한번 봅시다. 이미 이번에도 깜짝 놀라죠. 지금 원격 수업 한다. 뭐 학교는 되게 혼란스러운데 불구하고 물론 중소기업이나 작은 업체들은 아직 재택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놓지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근데 세워야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근데 대기업들은 어때요? 모든 디지털 툴을 활용해서 이미 다 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2025년 제가 얘기했던 5년 빨리 5년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얼른 대충이라도 다는 아니지만 대충이라도 학습을 하고 5년 후로 이미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2025년에서 일어날 법한 그 어떤 출퇴근 시스템과 그리고 일하는 시스템과 그리고 핵심 역량 그리고 그 기업이 생산해야 될 것들 이런 식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2020년 이 팬데믹이 온 2020년을 뭐라고 규정하겠느냐라고 본다면 저는 사람에게 주는 임팩트를 고려한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차의 시기다라고 얘기해요. 격차. 수없이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기업과 교육과의 격차, 공급자와 그 학생을 데려가야 되는 학생들은 취업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 아이들을 고용하려고 하는 취업과 고용의 격차가 훅 벌어진 겁니다. 내년 가면 훨씬 더 많이 벌어지겠죠.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뜻이냐?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기업이 변화한다는 건 뽑고 싶은 애들이 변한다는 뜻이죠. 과거와 같은 인재를 뽑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기업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런 인재에 걸맞는 사람일까? 사회에 나갔을 때 꼭 취업하지 않더라도 이 사회가 원하는 사람일까? 그게 핵심이라고 봐요. 자, 기업은 어떤 사람을 원할까? 제가 혼자서 상상해 봤어요. 자, 내가 기업이라면 어떤 사람을 원할까? 예를 들어서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데 나왔어. 근데 학부를 졸업했어. 4년 동안 되게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 근데 너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건 맞아. 근데 그건 어떡하니? 너랑 나랑 격차가 너무 심하네. 라고 말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뭐 그림 그리는 거, 게임하는 거, 아니면 뭐 창업하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이 많아.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사람들이 막 우왕좌왕하는 거에 대한 솔루션을 뭔가 만들고 싶어. 그래서 뭐 장사를 했건, 그 뭐 코딩을 해서 뭔가 솔루션을 만들어냈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사람들이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변화시켰건, 먹는 형태를 변화시켰건, 무엇인가 자기가 약간 창업, 스타트업스러운 무엇인가를 했어요. 그래갖고 테스트도 해봤고, 자기가 사업체는 차린 건 아니지만, 뭔가 공급하기도 해봤고, 뭔가 좀 해보고, 그런 걸 막 연구하면서 솔루션을 내봤어요. 근데 잘 될 리는 없죠, 아이들이. 몇몇 소수가 잘 될 거 아니야. 근데 실패를 해봤어. 그래서 이력서에 난 이거 해봐서 실패해봤고 저거 해봐서 실패해봤고 애들 둘이서 창업해서 실패해봤고 친구랑 학교에서 뭔가 해봐서 실패해봤고 여러분 실패를 막 해봤어. 기업은 엄청 좋아하지 않을까요? 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왜냐? 알거든요. 내가 해봐서. 원래 10개 중에 8개가 실패고 그 실패하는 데는 엄청 비용이 들어가요. 밤샜단 뜻이에요. 근데 기업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사람 뽑아서 우리 회사 내에서 실패하는 것보다 밖에서 실패할 거 다 지가 해보고 뭔가 공부를 충분히 해본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이미 기업은 그럴 정도로 열리지 않으면 못 살아남기 때문에 기업은 이 채용의 통로를 옛날에 스카이 뭐 예를 들어 공부 잘하는 애들 영어 잘하는 애들 영어는 따질 것도 없어요. 영어는 요새 다 잘해서 아예 보지도 않아요. 자, 그러면은 요만큼 여기서 뽑았던 사람들을 어떡합니까? 기업도 살기 위해서 벌린 거예요. 확. 모든 가능성을 두고 뽑아. 특히 우리가 해볼 실패가 예를 들어 이건데 그 중에 요만큼 정도인데 부분이지만 우리가 해볼 실패 중 100분의 1의 부분을 이미 지가 해봐서 실패해본 애를 데려다가 퍼즐을 맞추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기업은 굉장히 빨리 사업을 해나갈 수 있잖아요. 이제는 속도니까요. 여기서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막내에게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학교 수업은 온라인으로 하면은요 집중해서 하면 금방 끝내잖아요. 자기 혼자 격차를 줄이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속에 격차를 줄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걸 되게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뭐 태블릿 에다가 그림 그리고 애니메이션도 하고 있고 혼자서 다 하게 둡니다. 뭐 빵 만드는 것도 하루 종일 요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박수 쳐주면서 하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뭐냐면 꼭 학교 수능 위주의 수업을 여기 그러니까 이게 학교 수능 위주의 수업이 딱 그
기업과 아이들 사이를 딱 가운데 그 중심에서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완전히 벗어나는 건 사실 두려워요.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가지 마.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학교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하면서 대신 저는 그 수행평가가 너무 지나치게 시간을 잡는다 그러면은 그냥 대충 하고 점수 조금 받아라고 얘기해요. 대신 나는 학교 교육을 따라가 주는 것도 어느 정도는 해야겠지만, 그래서 지금 절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절충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와 이 달라진 사회와 이걸 어떻게 해요? 다이렉트로 엮는 연습을 집에서 하게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책을 읽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저는 뭐를 보여주냐면 2025년쯤에서 미리 활동하고 있는 언니나 오빠 같은 20대 30대 초반에 스타트업 창업한 친구들의 성공 사례라든지 그들이 꿈을 이뤄가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막 디지털 위인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미래에 네가 가도 좋을 세상을 우리 막내에게 보여주는 연습을 하면서 같이 그 이야기를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성공시키고 무엇인가 해나가게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애들이 이런 식으로 6개월, 1년을 있다 보면 애들이 지금 현재 우울증 걸리게 생겼어요. 도대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애들한테 힌트를 줘야 되겠다는 생각, 그 절박함이에요. 아, 그래도 세상은 살만한 거구나. 내가 가야 될 곳은 있구나. 이걸 주기 위한 거죠. 열심히 외워서 좋은 대학 가면 된다고 학교는 얘기하는데, 근데 열심히 외워서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도대체 이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무슨 의미지? 그 바뀌는 세상 속에 어떤 공식이 숨어 있는 거지? 왜 어른들은 가르쳐 주지 않지? 이렇게 애들을 장기간 둘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학교는 완전 포기할 수 없으니 그 절충안을 저는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생계에 절박하고 그런 분들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도 신문 봤는데 아휴, 그 워킹맘이 막 울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짜리를 집에다 두고 나온대요. 회사 나오면 애들이 혼자 있는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고, 직장을 그만두자니 남편 버리도, 남편도 지금 회사가 되게 안 좋은가 봐요. 방법이 없고. 야, 이걸 어떡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라도 돌파구를 이 아이들에게 찾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요즘에 또 되게, 저도 이제 막내가를 데리고 있으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지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진짜 공부를 잘해서 공부만 잘하고 졸업장 딱 들고 있으면 누군가 어서 오세요 하고 뽑아주는 세상이 아니게 됐습니다. 이미 구글에서는 학력과 관계없이 아까 제가 말한 실패 많이 해본 사람, 우리 회사 실패를 완전 줄여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사람을 이미 뽑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가성비는 뭐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 그러나 공부 되게 잘하는 사람한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아이들 중에서는 공부 잘하는 거, 파고드는 거, 논리적으로 이거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걸 좋아하는 아이들이라면 사실은 이거는 기업이 좋아하는 이제는 석박사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모르고 있는 걸 완전히 새로운 논리와 개념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되게 좋아해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봐요. 꼭 기업을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인화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기에 충분할 만큼의 이 디지털 세상이 있다면 이제는 집단으로 우리의 생계를 꾸려가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개인으로 충분히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진 건 아닐까? 충분히 그것이 디지털과 디지털 사이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디지털 기술들도 너무나 많이 나올 텐데, 이미 다 준비되고 있을 텐데, 나 하나로 시작해서 쭉 연결되게 하면서 내가 개인이 작지만 내 개인적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사는 방법도 충분히 있겠다
라는 생각. 그럼 아이들이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길을 열어주는 공부. 그런 어떤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미래를 좀 건강한 미래를 보여주면 어떨까? 이렇게 암울한 거는 꼭 아니다. 그리고 니네가 그 미래, 지금 현재 우리 팬데믹을 넘어선 그 어떤 사람이 되어져서 인류의 미래에 좀 공헌하고 기여하고 좀 해결해 줄 수 있고 더불어서 이 우울한 우리 뭐 2, 3년은 우울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아우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그 이 우울함 속에서도 인간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를 도와줘야 되고 어떻게 행복해야 되고 어떻게 인간의 존엄성을 지켜야 되고 이런 철학적인 거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10대, 20대가 나와야 자기의 미래를 그래도 살만한 인간의 세상으로 만들면서 기술적으로도 만들고 생계적으로도 만들고 또 뭐예요? 철학적으로도 사람들에게 이론을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도 어떻게 행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철학적 근거 말이에요. 이걸 말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기술을 말하고 생계를 말하고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공급도 하면서 그 공급 와중에 철학적 근거도 서로가 얘기해 주면서 자기네들끼리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20년 후에 저는 늙을 텐데 나는 우리 막내가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 막내에게 어떤 책을 읽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걸 보여줘야 어떤 미래를 보여줘야 될까? 이게 저의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다양한 분들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사실 몇 개월 전부터 해왔습니다. 뭐 학교 밖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뭐 이런 전문가들 만나서 사실 지난 한 4개월 동안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젊은 스타트업 친구들도 만나서 인디펜던트 워커 또 뭐 이런 개념에 대해서도 얘기했고요. 얼마 전에는 카이스트 다니다가 자기 사업한다고 2학년 다니다가 중퇴한 여학생도 봤네요. 몇 년 만에 엄청 컸더라고요. 사는 방법 우리 부모가 우리 세대가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낸 공식이 깨지고 있고 그 이 공식이 깨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가야 될 미래와 지금 아이들의 공부하는 현재가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면 이 격차 속에서 애들이 겪어야 될 혼란과 우울함은 어떻게 하지? 이걸 뭘로 메꿔주지? 저도 고민하고 있고 곧 솔루션을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급한 것 같아서요. 저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만 우리 막내 학교 못 가고 지금 원격 수업도 들으려고 준비할 테니까요. 여러분 같이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정말 꼭 아이들의 성공 돈벌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살아가는 모습 거기서 존엄성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만족하게 살아갈 아이들의 30대 40대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아온 30대 40대를 애들은 문제를 안고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줘야 될까? 그 아이들의 10년 20년 후에 대해서 부모로서 고민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를 어찌할 거냐 막 논하고 있고요. 분위기는 참 좋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될 것 같아요. 조심합시다. 우리 약간 활동을 줄이더라도 일단 이 고비를 넘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잘 드시고요.